네, 강원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명욱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명욱입니다. 예, 수시 원서 접수가 지금 완료가 됐죠. 예, 이제 완료가 돼서 좀 이제 한가할 리가 없죠. 이제 시작인 거죠. 예. 네. 뭐 올해 경향이 좀 어땠나요? 수시 원서 접수? 지금 수시 원서 접수가 모두 끝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서울 주요 대학과 그 지방 거점 대학, 근데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 경쟁률이 좀 상승한 경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서울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 인원을 정원을 줄였던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2022학년부터는 약대가 약대 학부 신입학을 이제 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대 논술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뭐 600대 1이 넘는 대학도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666대 1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666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경쟁률 상승하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이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 공정성 강화반에서 뭐 16개 대학이 정시로 좀 모집 인원이 옮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약대 학부 모집 이제 첫 해로 이제 도입이 되니까 학생들이 막 몰리나 봅니다. 그런 경향을 좀 올해는 보인 것 같습니다. 재수하는 친구들도 많이 도전한다고 막 들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 이렇게 좀 지원한 결과가 되게 불만족스러운지 지원을 많이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학생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최종 경쟁률 자기가 지원한 대학이랑 학과가 뭐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막 전화 문의 와서 최종 경쟁률 올라온 거 맞나요? 이런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경쟁률이 내가 지원한 대학 모집 단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을 텐데 제가 학생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경쟁률이 이미 나왔고 이건 이제 원서 접수 수정을 한다라거나 뭐 바꾼다라던가 이런 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아직 앞으로 남은 고사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언제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전형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아직 수능이 남아있죠. 수능 공부에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대학별 이제 고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학별 고사. 네네. 뭐 예를 들면 논술이라던가 실기라던가 면접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치러야 될 고사에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겠죠. 오늘은 뭐 어떤 걸로 그러면은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면접고사. 면접. 학생들이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2학년도 올해 면접을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학에서 면접 평가를 왜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면접 평가요? 네. 그러니까 뭐 서류 평가에서 뭐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뭐 확인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생의 어떤 인성이나 태도면 부분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면접인데요. 그러면 면접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보통 서류 평가나 뭐 학생부 100 이렇게 보는데 2단계에서 면접이 뭐 1단계 50, 뭐 1단계 70, 면접 30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영향력이 작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면접을 본다는 거는 정말 면접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좀 두 가지 생각이 다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특히 학생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면접이 30%, 뭐 40% 이렇게 비율이 낮다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가면 참여만 하면 뭐 합격 여부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되게 면접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눈도장만 찍으면은 이렇게 패스되는 줄 아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중요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면접을 어떤 학생들이 보는지 그 대상자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죠?
면접을 보는 학생들? 그러니까 보통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통과한 학생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1단계 서류를 합격한 네네.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튼 언제 자기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평가자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1단계 합격자들이니까.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1단계 서류에 합격한 학생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폭 레인지가 많이 클까요, 과연? 그러면은 일단은 서류에서는 다 최종 합격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그거니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엄청 크게 나지 않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서류 꼴등과 그러니까 서류 단계 통과하지 않은 완전 꼴등과 1등과의 그 폭과는 다르겠죠. 맞아서 기분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1단계 서류를 언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1단계 서류 평가에 통과하는 학생들은 모집 정원의 보통 3에서 5배수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선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뚫고 통과를 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특히 그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폭이 엄청 크게 나지 않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내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바로 앞등수에 있는 학생과의 점수 차도 크게 날까요? 그것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내 바로 앞에 있는 등수 학생이랑 뭐 0점 몇 점 차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다라고 하면 면접은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면접으로 그 앞뒤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서류 1등 학생이 면접을 봤는데 막 꼴등이 되고 꼴등 학생이 면접을 통해서 갑자기 1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좀 어렵긴 해요. 구조상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합격권에 있는 합격권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면접으로 그 등수를 뒤집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쵸.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 좋은 게 일단 면접을 참여를 하면요.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가 돼서 내가 면접을 참여하면 이제 추가 합격까지 생각해가지고 충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네요, 그게. 그쵸? 그러니까 서류 1단계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 학생은 그냥 불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가 됐는데 면접을 보러 오지 않으면 그것도 불합격이지만 내가 면접을 보고 참여를 열심히 하면 여튼 추가 합격에 그러니까 최초 합격은 안 되더라도 추가 합격까지 생각한 충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번호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계속 충원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참여를 하는 게 뭐 여러모로 좋겠네요, 일단. 네, 일단 참여도 그렇지만 내가 면접을 잘하면 할수록 열심히. 네, 하면 할수록 더 합격권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면접도 중요한 고사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면접, 우리가 면접 준비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것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학생들이 원서 접수 전에 아마 면접 일정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 좀 더 학생들이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학에서 면접 일정은 고지를 했는데 시간까지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날짜만 공지하고 이 시간까지는 아직 고지를 안 한 그런 대학들이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몇 명의 학생이 지원할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시간대를 잘라서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저도. 그 모집 요강에 있는 날짜만 있고 시간이나 장소가 없는 게 지원 풀을 지금 얼마나 규모가 될지 모르니까 장소 섭외도 아직 안 되는 상태고 방역 수칙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접수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당연히 고사 일정도 봐야 하지만 이제 추후에 공지되는 시간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까지 좀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소. 네, 왜냐하면 이걸 좀 놓쳐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좀 종종 봐가지고 좀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면접 시간이 아닌데 어떤 학생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면접 타임에 되게 일찍 온 학생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은 이제 저희가 고지를 할 때 14시로 고지를 14시. 고지를 했는데 그 학생은 4자만 보고 4시에 면접을 보러 온 거죠. 네.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캠퍼스가 나눠진 대학들이 있는데 그 이제 내가 지원한 모집 단위가 있는 캠퍼스에서 시험을 보통 보거든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캠퍼스에 지원한지 모집 단위가 그 캠퍼스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수원 캠퍼스를 가야 되는데 서울 캠퍼스로 면접을 보러 온다라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전에 한번 최신 대담에서 다뤄봤던 적이 있는데 네. 그 한양대 지원한 학생인데 예, 2호선 한양대역이 있고 이제 에리카 캠퍼스가 4호선 한대암역이 있는데 2호선 서울 캠퍼스에 지원한 학생이 한대암역에 내려서 어디로 가면 되느냐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못 지킨 거죠. 그래서 예, 안산에서 다시 왕십리까지 가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런 캠퍼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24시 체계 이거 진짜 사실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적응이 됐지 14시가 예전에 저도 4시 같고 16시가 6시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걸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일정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 그리고 장소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를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걸 놓치게 되면 네. 또 면접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은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네. 이런 안타까운 내가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는데 면접에 참여조차 못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접을 보지 못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종 불합격 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이거는 잘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영상 보는 학생들 중에는 절대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